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드디어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러한 변동성 심한 장에서 삼성전자가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혼란스럽고 폭락장을 활용해서 항상 그때쯤이면 이런 많은 대기업들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투자 분야에서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이러한 섹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 차례가 실질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사실상 바닥을 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나섰죠. 어디 투자할 것이다? 바로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왜 삼성이 로봇 쪽에 눈을 돌리면서 이 로봇 분야를 강력하게 밀 수밖에 없는지, 동시에 자 수혜주와 로봇 관련주 전반적인 분석을 총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좀 핵심적인 요약집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전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살짝 불안불안하고 3%가량 빠지다가 이 기사가 나오는 시점을 통해 가지고 10시쯤이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탄력을 붙이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신호탄이 나왔고요. 앞서서 지금 상한가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에브리봇, 코스모 로보틱스, 이렌시스 같은 이러한 로봇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뭐 TXR 로보틱스, 아진 엑스텍, 뭐 나우로보틱스, 소위 말해서 로봇 관련주가 완전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패턴이 오늘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큰 상태에서 상승 단계가 차례적으로 나왔을 때 로봇주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항상 언급이 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이 지금 전담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했고 무엇보다도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서 RX 사업 추진실을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전사 로봇 역량을 좀 결집을 해가지고요.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 거기에 사업화까지 총괄한다라 그러죠.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리고 이 메모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거둘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지금 이제 미래의 삼성 먹거리로 투자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호탄으로 지금 로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기업이 투자가 들어가는 건 무엇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대기업이 만들어오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분명한 거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계획안까지 나왔어요. 국내 연구 거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들어가고요. 서울시 이제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연구 개발 메인 거점으로 잡아서 여기 인력 통합 그리고 협업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팩토리 구축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경상북도 구미로 잡았고요. 거기에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해외 인프라 기술까지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핵심 글로벌 연구 거점을 마련하면서 이제 현지 특화 기술을 활용한다라던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국내 인재로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러한 우수 인재들을 이제 굉장히 좀 실탄이 많다 보니까 우수 인재 확보에도 투자가 들어가겠다라는 지금 포섭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이동건 부사장이 여기에 합류를 하는데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전략 주도를 한 핵심 담당자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서울대 김현진 교수가 합류를 하고요. 여기에 아주대 김은경 교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이제 세계적 석학 합류를 통해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상용화되기 직전에 이 난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만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꼽을 수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전략 전망 같은 걸 살펴보시면 이제는 제조 현장에서 먼저 기술 검증을 하겠죠. 전 어떻게 들리느냐? 지금 삼성이 노사 관련해서 이익을 거둘 때마다 지금 많은 이러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성과금에 관한 부분도 얽혀 있고요. 여기에 이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했을 때 개인 주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기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익이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공장 자동화를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거기에 2030년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공장에 AI 자율 공장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주도하는 그러한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추가 M&A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에 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나섰다. 메모리랑 반도체로 번 돈을 로봇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안 그래도 지금 바닥을 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상승 탄력에 관한 이러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기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삼성이 지금 단순하게 이 무인화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 자체로 왜 방향을 틀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기업이 직면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라면 첫 번째가 이제 구조적 노사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됩니다. 젊은 층보다는 이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대비하기 위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런 복합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필연적인 전략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노동 리스크 제거와 더불어서 비용 구조의 자본화 동시에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주가치 극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지금 일단 삼성 구조가 어떤 상태냐면 기본적으로 인간 노동력 같은 경우는요 매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년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임금 인상 협상이 있어야 돼요. 임금 인상 거기에 성과금 요구,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 생산 중단 등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동비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면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고정 자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 리스크 제거랑 비용 구조의 자본화에 관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초정밀 공정에서의 인간 한계와 수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금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는 결국에는 미세 공정이 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기기의 제조 공정은 이미 인간의 손끝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나노 단위잖아요. 나노 단위임과 더불어서 미세 공정에서는 작업자의 미세한 실수나 이러한 컨디션 저하 그리고 이 작업복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조차 치명적인 수율 하락, 불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RX 사업 추진실의 로봇 조작 그리고 자율 제어 석학 등이 지금 대거 합류한 부분도 왠지 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BM4, HBM5로 가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수율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숙련도를 뛰어넘는 초정밀 제어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서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라는 기술적 한계의 돌파의 의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고령화예요. 저출산에 인구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기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선제 대응을 해야겠죠.
한국의 저출산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자체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랑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제조업 기반 국가의 치명적인 위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5년 10년 뒤에는 공장을 돌릴 숙련된 젊은 노동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이 로봇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5년, 10년 뒤를 바라보는 이러한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도 국내의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위한 생존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미에 이 데이터 팩토리를 세우는 것도 현장 도입을 가장 빠르게 앞당기기 위한 이러한 약간 절박함의 표출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번째, 로봇 자체를 새로운 캐시카우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 돈을 벌고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향후에 분명한 캐시카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검증된 지금 로봇 시스템이라든가 AI 솔루션을 전 세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그림까지도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 여러분들 자사 쇼핑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서버 시스템을 다른 기업들한테 빌려주면서 그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에 로봇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삼성의 전략 자체가 이제 자사 공장을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해서 이제 글로벌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초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많은 주식들이 반응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고요.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눈여겨본다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웨어러블이든가 보핏 그리고 밸류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공급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세 종목이 반응할 가능성이 제일 크게 보고 있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렌시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 내재화 과정에서 이 경쟁력 있는 국내 협력사로 꼽히고요. 이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구동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시제품 조립과 위탁 생산을 담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를 묶일 수가 있겠고요. SBB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하모닉 감속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이제 보핏으로 엮여있는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아가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감속기 양산 테스트 진행 등 기술적 연관성이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여러분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LG전자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기판도, 모듈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로봇 쪽에서 LG전자가 그동안 강한 힘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시더라도 다른 이러한 LG그룹주는 많이 안 갔어요. LG전자라든가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LG 이노텍 관련주들은 안 올라갔고요.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가 바로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무엇이다? 이번 레버리지, 단일 레버리지라든가 이러한 관련, 이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주가가 의도치 않게 다 이제 바닥까지 빠졌어요. 그럼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부담 없는 자리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8월달을 7월 말에서 8월달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만한 섹터 중에 하나로도 로봇 관련주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LG전자가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고 로보스타는 33%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대기업 밸류체인 산하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완제품 그리고 현장 솔루션에 관한 기업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대장이라 말씀드렸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상태이고 또 삼성이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진 로봇은 제가 후보군에 왜 넣었느냐 36년이에요.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고요. 산업용 지금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으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확산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메카 올 초에 아마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지분 매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올라갔었죠. 또 많이 빠졌습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클로봇은 이제 현대차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클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엔 현대차 관련주인데 오늘 바닥에서 세게 반등이 나왔죠. 또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그러니 결국 현대차 밸류체인 하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야 더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족 보행 로봇 이 스팟을 유통하면서 다수 로봇 제어 관제 사업 기반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제조 로봇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포진해 왔습니다. 후보에 넣었고요. 그 이하로 보실 종목들은 SPG, 뭐 현대 무백스도 있겠고요. 근데 테마를 크게 타면서 조단에 있는 조단위에 있는 이러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많이 벌어진 테마주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고,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시장 핵심 부품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확산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까지 포함을 하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군으로 뽑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테마를 많이 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진짜 로봇 쪽에 이러한 관련 테마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은 얘도 지금 탄력이 강하게 붙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에 연계된 관련주,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한 종목들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마 주요 관련주로 지속돼서 언급되고 있고요. 큐렉스도 이제 세부적인 특수 로봇 분야 사업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 쪽이죠. 그래서 관련주로 묶어놨고요. RS 오토메이션은 전반적인 공장 자동화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RS 오토메이션도 안타까운 거는 적자 기업이지만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현대 오토웨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도 근데 저는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도 많고 이익도 이제 받쳐주는 기업인데 통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나선 거잖아요. 그럼 현대 오토웨버가 본격적으로 테마를 탈 시기는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이러한 전 세계 해외 빅테크들이 공장에 관한 자동화를 언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올라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삼성보다는 아마 해외 빅테크들의 이러한 생산 자동화에 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현대오토웨버는 그때 좀 가장 빠르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 묶였던 이렌시스라든가 인탑스라든가 대략적으로 SB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낙폭이 컸죠, 굉장히. 그리고 LG 그룹 계열로 한다고 한다라면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 얘는 재밌는 게 NXT부터 띄우잖아요. 그럼 본장에 물리다가 또 상승의 기회를 NXT에서 오후에 주더라고요. 그러한 패턴과 끼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마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러한 변동성 있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충분한 탄력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먹거리.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관련주인 AD 테크놀로지라든가 가온치스도 여러분 이제 슬슬 눈여겨 보셔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 뭐 HPSP, 테크인 같이 반도체 소부장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랠리가 찍힐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과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부여될 만한 이러한 적절한 주식들 잘 옥석을 가려 놓으셔가지고 좀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바닥이 나온 시점에서 이렇게
기업의 이러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현재 진행을 좀 골고루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투자를 한다고 한다라면 지금 이번 달은 굉장히 힘든 국면이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께 명확한 인사이트랑 다양한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